4.1의 3절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입니다. 응답 스펙트럼이란 리스판스 스펙트럼 RS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집안 가속도에 대한 집안 운동에 대한 고유 주기와 감쇄비에 따른 단자유도계의 최대 응답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스펙트럼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주기 또는 고유 진동수, 서로 역수 관계 있죠. 를 크기에 따라서 가로축으로 펼쳐 놓은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마치 무지개 색들을 순서대로 펼쳐 놓은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축의 스펙트럼이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의 단자유도계의 최대 변이응답, 최대 속도응답, 가속도응답을 각각 스펙트럼 변이, 스펙트럼 속도, 스펙트럼 가속도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가 빨주노초 파남보 나타나 있죠. 이것이 장주기에서 단주기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고차 진동수 같은 경우 이렇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역수를 취해서 고유 주기 1보다 큰 값으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특정 지진에 대해 단자유도 구조물이 갖는 응답, 변이, 속도, 가속도는 감쇄비가 일정한 경우 고유 주기에 따라서 변한다. 즉 스펙트럼은 감쇄비와 고유 주기의 함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고유 주기를 갖는 단자유도계 구조물의 최대 응답, 최대값이죠. 을 크기로 하고 고유 주기를 가로축으로 하여 그린 그림을 응답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엘센트로 지진을 지방 가속도 입력으로 하여서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을 구하는 개념적인 절차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응답 스펙트럼의 크기는 세로좌표죠. 세로좌표의 크기는 구조물의 고유 주기와 감쇄비만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질량과 강성의 절대적인 크기하고는 무관하고요. 상대적인 크기 루트 k분의 m 고유 주기를 구하기 위한 것의 함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엘센트로 지진이 있죠. 0.356 PGA 강주기 강진동 구간은 53초 실질적으로 듀어레이션 지속시간은 53초 강한 구간은 아마도 10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단자유도계가 있는 그 진동대 위에서 밑에서 흔들어 줬습니다. 이럴 경우에 장주기 구조물의 최대 응답, 단주기 구조물의 최대 응답 값들을 각각 고를 수가 있고요. 그 주기별로 장주기의 최대 응답을 그리고 단주기의 최대 응답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서로 엮게 되면요. 이것을 응답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지진에 대해서 응답 스펙트럼을 구하면요. 이 응답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단자유도 구조물이 아닌 다자유도, 자유도가 많다는 얘기죠. 단자유도계, 다자유도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다자유도 구조물의 각 모드별 최대 응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 모드별 최대 응답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합하면요. 구조물의 최대 거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법을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 리스판스 스펙트럼 어널리시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모든 모드의 응답이 다자유도계의 모든 모드의 응답이 동시에 최대에 도달하면은 그 최대값을 각 모드별 구한 최대값을 그냥 절대 최대값, 절대 합산법으로 최대 응답을 구할 수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각 모드별 최대 응답이 다자유도계 구조물은 여러 모드로 되어 있고 각 모드별 최대 응답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근사적이고 보수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최대 변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모드별 최대 응답을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ABS,
절대값들을 그냥 더하는 법이고요. 절대합산법. 그리고 SRSS, 제곱합 제곱근, 제곱합 제곱근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CQC, 완전 2차 조합법, CQC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SRS 조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은 두 개 이상의 인접한 모두가 서로 고유 주기가 굉장히 비슷할 경우에 응답을 과소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CQC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최대 지방 가속도가 0.13G인 지진의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경우 다자유도계 구조물의 최대 응답을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을 사용해서 구해봤습니다. 구하는 풀이 과정은, 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풀이 과정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조물의 고유 주기와 모드를 구합니다. 구조물의 고유 주기와 모드 형상, 1차 모드, 2차 모드, 3차 모드를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모드별 최대 응답 값을 구하게 됩니다. 각 모드별 최대 응답 값을, 최대 가속도 응답 값을 구하게 됩니다. 최대 가속도 응답은 각 모드별 최대 가속도 응답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 응답이죠. 여기서 최대 가속도 응답을 변이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변이 응답으로 전환시켜 주게 되고요. 일반 좌표계입니다. 그 다음 일반 좌표계에서 구한 변이 응답을 물리 좌표계, 실제 좌표계입니다. 변이 응답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 다음 물리 좌표계의 변이 응답을 가지고 강성을 곱해줘 가지고 물리 좌표계의 각 모드별 부재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각 모드별 물리좌표계에서의 각 모드별 부재력, 변이 응답과 부재력을 서로 조합을 하게 되면은 최대 변이 응답과 최대 부재력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유 주기와 모드 형상을 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사용해서 최대 가속도 응답을 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최대 가속도 응답으로 최대 변이 응답을 구하고, 이것을 물리좌표계로 변환해서 물리좌표계에서 실제 최대 변이 값을 구하고, 여기다가 K 값을 곱해줘 가지고 물리좌표계 각 모드별 최대 부재력 값을 구하고요. 각 모드별로 구한 것을 조합해 가지고 최대 부재력을 구하게 됩니다. 각 모드별 변이값을 조합해서 최대 변이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치를 보면은 최대 변이와 최대 부재력 값을 조합하는 방법이 ABS, SRSS, CQC 방법이고요. 이 값은 조금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이 두 개 값은 서로 얼추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대 밑면 전단력이고요. V값이죠. 이 값을 봤을 때 여기는 12N이 나왔는데 여기는 7.4N, 7.4N. 이 두 개 값이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두 개 고유 주기를 봐가지고 고유 주기가 서로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많이 붙어 있는 경우는 CQC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